둘이 앞에 야구시대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이래야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2025 시즌 KBO 리그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LG가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롯기 세 팀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상위권 순위 싸움 판도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지난주 4승 2패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 최근 팀 성적에 한이 맺혀 있는 한화. 한화가 7연승을 이어가면서 팬들을 지금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롯데 또한 주간 성적 5승 1패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1일 기준 순위를 보면 LG, 한화, KT, 롯데, 삼성, 기아, SSG 이렇게 1등부터 7등까지 늘어서 있는데요. 1, 2위 승차는 5경기지만 2위부터 7위까지는 다 합해서 2경기 차이밖에 안 난다. 네. 이렇게 좀 순위 싸움이 촘촘하게 붙어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전 전망 감안하면은 네. 지금 관전 포인트가 네. 많이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죠. 예. 네, 판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1강 자리가 좀 기아에서 LG로 네. 지금 뭐 달라져 있고요. 이 현장에서도 LG를 위에 놓고 분석하고 판도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LG 잘한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네. 기아 두산이 붙은 잠실에 다녀왔고요. 뭐 차차 들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얘기. 그리고 이용균 기자가 네. 개막 이후 가장 행복한 팀 관계자들 만나고 왔잖아요. LG 관계자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아서 주말 3년 전에 인천 랜더스필드를 다녀왔습니다. SSG LG가 맞붙었는데요. SSG가 연패 중이었고 당시에. 근데 경기 좀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기장 타격 훈련하잖아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타자들 데리고 막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 분위기 괜찮은 것 같다. 확실히 분위기까지 처진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 들고 있었는데 연패가 좀 이어졌잖아요. 그 과정 중에 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정이 개막전부터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팀 분위기가 좀 끈끈한 게 있잖아요. SSG. 그래서 최정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 잘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초반 순위 싸움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최정이 조금씩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복귀가. 그러면서 조금 지치면서 힘드네 이렇게 하다가 연패가 좀 길어졌는데 요거를 이제 일단 마지막 일요일 경기에서 뒤집었고 다시 이제 에레디아의 대체 선수까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LG는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표정들이 좋아 정말. 뭐 선수건 코치건 팀 관계자건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안성호 기자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염경엽 감독이 팀 문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줄기차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팀 문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까 코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LG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김정준 수석을 비롯해서 뭐 김광삼, 김일경, 정수성, 박경환, 모창민 이런 코치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브리핑 끝나고 이제 잠시 또 이렇게 염경엽 감독이 잠깐 보자. 그래서 감독실에 끌려 들어가서 끌려갔어요. 짧게 길지 않게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이제 LG의 문화 빌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LG의 지금 흐름 그리고 향후 중반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염경엽 감독이 이 얘기 좀 꼭 최강 볼펜에서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꼭 최강 볼펜에서 좀 설명을 좀 해줘라. 뭐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고. 네? 들어보죠. 들어보죠. 네. 지난 11일 잠실 경기에서 퇴장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 일단 배치기는 내가 잘못했다. 그것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였다. 근데 그 순간 이제 화가 난 이유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루에 문성주 선수가 있었고 타석에 이주원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주원 선수가 3루 쪽에 굉장히 강한 타구를 날렸는데 강성호 선수가 다이빙을 하고 잡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뭐 파울이냐 아니냐 직접 잡혔냐 안 잡혔냐 과정에서 문성주 선수가 스타트를 못 끊었고 그리고 강성호 선수가 바로 2루 던지고 1루 던져서 이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때 3루심은 바로 이제 폐업 사인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염경엽 감독이 화가 났을까? 요 문제였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페어 파울 사인이 늦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2루심 1루심 쪽에서 이제 타임 선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임 선언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도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그 타임 선언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약간 흥분되는 과정이 있었고 염경엽 감독이 뛰쳐나갔던 이유는 그 1루에서의 상황이 빨리 정리되지 않았다. 정황상 페어 플레이가 나왔고 인플레이 상황이었다면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강성호 선수가 2루 던졌으니까 선행주자 문성 선수가 아웃이 됐고 1루에서 두산 양석환이 뭐 양쪽 다 태그할 때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주원이 당연히 진루권이 있는 거고 문성준은 아웃된 상태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빨리 정리가 안 되고 뭐 이주원 보고 다시 뭐 타석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도 잠깐 나오고 아니다 더 아웃이니까 더가웃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도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동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영역 감독이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언질이 오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인플레이 상황에 타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좀 와전되면서 서로 흥분하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명은 그거였다. 이제 1루 상황에서의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이주원 선수가 약간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원성이 좀 높아지고 배치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배치기는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20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사실은 배치기 하면은 좀 배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 KBO 리그 레전드 감독이시죠. 네. 코끼리 김웅용 감독님 감독. 이런 분들이 주로 구사하던 기술인데 항의 상황에서 영경혁 감독님 배 홀쭉해요. 마른 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 순간에 배가 나왔을까? 예. 뭐 상대에서 심판한테 타격을 주지도 못했죠, 사실은.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막 말리는 장면도 나왔고 그래서 배치기는 뭐 이제 막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화면에 나오지만 욕설 비슷한 것도 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어쨌건 그거는 네. 너무 오버했다. 배치기는 잘못했다. 하지만 그 상황 심판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영경혁 감독의 설명이고 근데 굉장히 영경혁 감독 답답히 좀 오버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이 퇴장까지 그러니까 감독의 어필을 강하게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한 것 아닐까? 의도적 퇴장. 의도적으로 배치기는 잘못했지만 퇴장을 조금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팀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잡을 필요를 느꼈던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 경기 잡았어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연승이 쭉 이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팀 분위기를 혹은 팀을 둘러싼 공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배치기만 빠졌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됐을 텐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그 어필은 살짝은 좀 의도된 부분이 있다. 영경 감독이 계산된 플레이를 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LG 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LG가 1위 팀이잖아요. 예. 느낌 좋고 조금 최근 야구 인기가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LG 프런트에 협업 제안서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렇구나. 뭐 같이 뭐 해보자. 우리랑 이거 해봅시다. 마케팅 우리랑 해보자. 해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원 참치도 갑자기 나타나서 박동원 선수와 뭔가를 하고 이런 것처럼 제안서가 엄청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분위기 보다 보니까 LG 더가웃에 이렇게 길쭉한 PC용 스피커가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냐는데 그건 아니고 예. 최근 이제 ABS 도입되고 나면서 심판들이 이제 콜을 듣잖아요. 스트라이크 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잘못된 판정이 나왔을 때 양쪽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양쪽 더가웃에서도 그 콜을 누군가 듣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명이 듣고 있으면 그 해당 코치는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듣느냐고. 거기 스피커에다가 연결해서 스트라이크 볼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듣고 함께 판단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 분위기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 LG 야구 보면서 네. 초반이지만 정말 잘 돌아간다. 근데 그 인상적인 지표가 수비 효율이에요. 수비 효율. 네, 그리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떠오르는 장면이 2022년에 네.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해 초반도 수비 효율이 굉장히 희한했거든요. 그때도 뭐 10연승 가면서 시작을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LG가 23경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의 기억이 좀 떠올라서 당시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23경기에서 SSG가 17승 1무 5패를 했더라고요. 근데 LG가 18승 5패니까 LG가 좀 더 비슷하네요. 낫네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 수비 효율이 74.1%. 74%요. 예, 예. 와. 그래. 근데 이게 70% 중반대 수비율이 나오는 건 사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게 리그 평균인 68 정도에서 우리나라 네, 결정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런데 LG도 23경기 현재 7할 4푼 1리 74.1%예요. 똑같네요. 예. SSG랑. 이게
뭐랄까 리그 수비 효율이 잘해야 1위 팀이 한 7할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71% 정도 뭐 아주 좋아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 초반이지만 굉장히 잘 돌아간다 싶은데요. 이게 네. 수비율이라는 게 수비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운도 따라야 되지만 운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야수들의 수비 범위. 근데 LG를 지금 보자면은 유격수 오지환 선수 그리고 이루수 신민재 선수 중견수 박혜민 선수까지 수비 범위가 기본적으로 리그 그 상대 다른 팀과 비교할 때 조금 우위에 있죠. 압도적이죠.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수들이 강한 타구를 억제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예, 타구를 좀 약한 타구를 많이 좀 형성하도록 유도했으니까 어쨌든 수비가 잘 리플레이 되는 거죠. 타구의 아웃비를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코칭 스태프의 분석력, 수비 시프트죠. 야수들이 이제 타자 나올 때마다 조금씩 위치를 좀 옮기는데 그게 잘 들어맞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팀이 잘 돌아간다는 신호 같아요. 실제로 네. 근데 투수들이 잘 던지면 경기 시간이 짧아지고 수비 집중력 높아지고 수비가 잘 되면 마찬가지로 투수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LG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LG 에란데스 대체베인 윤곽이 잡혔죠. 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군요. 네. 키가 1m 93cm의 장신 우한 투수인데요. 네. LG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빠르게 영입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호주 시드니 블루삭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기대성. 예, 삭스가 참 많습니다. 예, 근데 블루삭스고요. 그래서 2023년에 APBC 이제 뭐 젊은 선수들이 나가는 대회잖아요. 이 대회에서 한국전에 등판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 LG가 아시아 쿼터 데뷔해서 지금 봐놨던 후보군인데 지난 2월에 애리조나 캠프에 초청을 해서 직접 본 적이 있죠. 제가 차명석 단장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차명석 단장이 지금 뭐 프런트 리더이시기도 하지만 투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점 뭔가 좀 비교의 되는 뭔가 도드라진 점이 있냐 좀 물어봤더니 이게 뭐 저는 차명석 단장이 굉장히 표현의 달인이잖아요. 뭐 그렇죠. 직유법, 은유법 뭐 다 사용해서 이제 뭔가 그럴싸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대단한 장점은 없다. 제가 하나라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고 보니 장점이라면은 무난히 선발로 버텨줄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구가 흔들려서 난타당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게 장점이다. 지금 현재 호주 리그에서 꾸준히 선발로 나왔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LG가 만약에 지금 에르난데스가 6주 공백이잖아요. 그 대체 외인을 쓰지 않고 국내 자원 중에 선발 카드를 쓴다면은 사실 2군에는 마땅치 않고 며칠 전에 일요일이죠. 김주원 선수가 올라왔지만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지강 선수 같은 이제 스윙맨이 있죠. 그런데 이지강 선수를 선발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불펜 자원이 수적으로 좀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차명수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체 카드 누구를 써도 그보다는 나은 카드다. 코에는 원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에는 선수가 아마 뭐 지금 6주 아레나한테서 공백이니까 잘해야 한 5번 정도 이제 비자 발급하고 들어와서 던지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봐서. 뭐 그 정도만 뭐 잘 버텨주면 말한 대로 차명수 단장이 말한 대로 선발로 버텨주기만 해도 LG 다른 전력들이 강하니까 뭐 4이닝 5이닝만 던져주면 그 다른 4경기 선발이 좋으니까요. 이제 구단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LG가 그 대체 외인 투수를 선발을 했고 SSG도 LADI 대체 외인 타자 야수를 결정을 했잖아요. 맥부름 발빠르게 영입하면서 저는 사실 인천 갔을 때 이승용 감독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제 LADI 부상이 이제 회복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를 그때만 이제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공백이 너무 커요, SSG. 그래서 지금 최정 빠지고 LADI 빠지고 하재훈 선수 빠지고 문승호 선수도 신장 결석으로 한 턴 거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잘 버텨야 되는 상황이 SSG고, 자 구단이 양쪽 LG, SSG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체회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반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팬들이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화도 내시고 뭐 이랬는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아가 뭐 지난주 4승 2패를 하기도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경기 두산전이었죠. 먼저 리드를
좀 내주고도 뒤집은 다음에 불펜에서 지켰어요. 뭔가 이기는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불펜이 흔들렸던 점이 조금 약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단순히 이겼다는 뭐 그 결과보다 그 이상의 뭐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범호 감독하고 그 일요일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는 열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열정. 그 대부분 감독들이 뭔가 팀이 안 풀릴 때나 조금 좀 답답할 때는 네. 선수들의 승부욕이나 열정을 자극하는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열정 필요하다, 근성 필요하다, 달라붙어라. 뭐 이런 이범호 얘기. 감독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기아 선수들이 네. 개막 이후에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뭐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날 뭐 경기에 집중하는데 때로는 열정이 좀 넘치는 모습이 보여서 근데 그게 사실은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부상이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게 네네네. 상당히 좀 아프다는 건데 이게 프로야구라는 게 144경기 저희 우리 KBO 리그가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팀도 그렇지만 개인도 한 경기 성적이 아니라 144경기 그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 열정의 수위 조절, 네. 예, 그거를 상당히 좀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그 얘기를 했으면 제가 듣기로는 열정과 냉정과 열정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선수들이 지금 경기 플레이를 해줬으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걸 좀 경계하자. 네, 김도영 네. 선수가 개막전에서 뭐 다쳤잖아요. 네. 뭐 다치려고 다친 건 아, 아니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근데 네. 텐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던 건 맞고요. 개막 때 의욕이 넘쳐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 김선빈 선수가 좀 복귀하자마자 그 푸시번트였죠. 1, 2 그 투수 옆쪽이랑 1루수 사이로 번트를 대고 뛰다가 1루 베이스에서 그 베이스 커버 들어온 박계범 선수랑 맞아. 네. 충돌을 하죠. 네, 네, 그래서 넘어져서 한동안 뭐 일어나지 못해서 큰 부상인가 했죠. 사실은. 그런 다행히도 입술 안쪽 두 바늘만 봉합한 걸로 좀 마무리돼서 네네네.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거든요. 근데 그 김선빈 선수가 그 금요일에 바로 이제 봉합 수술했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네. 낮 경기인데 바로 또 대타로도 출전할 수 있다고 또 코칭 스태프에 네네네. 본인의 의욕을 드러냈나 봐요. 저 괜찮다. 그래서 네. 뭐 이범호 감독부터 코칭 스태프가 이제 뭐 그냥 감다운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일 효과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일 막 공막도 막 했으니까. 예, 뭐 그런 어쨌든 기아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갖고 있는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부상 관리, 네. 이게 선수들을 뭐 그런 측면에서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현 선수 아마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재검을 하고 네네네. 오늘 만약에 괜찮으면은 이제 주말 정도에 좀 1군 무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2경기 좀 치르고 네, 나서 이제 맞습니다. 일부러 복귀하는 거 괜찮을 테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팬분들 야구 선수들 볼 때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선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선수는 없어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면 1군에 있지도 못합니다. 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네. 거고 이범호 감독 말대로 열정을 오히려 좀 과도한 열정을 절제하는 게 오히려 팀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기아도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좀 생기는 것 같죠. 이제 승리 쌓아가면서. 맞습니다. 이게 김도영 선수가 없었고 네. 또 박찬호 선수도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선빈 선수도 빠져 있었는데 이들 선수들이 라인업에 없었을 때 그 팀 뭔가 타선의 역동성이랄까? 뭐 스피드를 겸비한 뭐 이런 상대를 압박하는 뭐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지난 일요일 두산전에서 4안타를 쳤습니다. 4안타. 득점 2득점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경기 전에 박찬호 선수랑 제가 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박찬호 선수랑 사실은 친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쓱 가서 네. 하는데 좀 이렇게 가깝지 않은 선수한테 말을 걸 때는 공감 대화. 그렇죠. 공감부터 네. 해줘야죠. 그래서 공감을 끌어내야 되는데 베테랑 기자의 스킬이 또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호 선수 잘 맞은 타구가 너무 잡히는 것 같다 요새.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장면이 이제 자주 나오면은 박찬호 선수도 심리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죠. 그래서 시즌은 길고 네. 에버러지는 돌아온다. 돌아옵니다. 박찬호 선수 에버리지는 지금 돌아옵니다. 타구 보면은 분명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긍정 메시지 했더니 굉장히 좀
기분도 좋아지는 표정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 바로 4안타. 예, 4안타 쳤는데 그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네. 약간의 스킨십을 좀 동반했거든요. 근데 뭐 4안타가 딱 제가 그 4안타를 치는 걸 보면서 박찬호 선수랑 저랑 사대가 잘 맞나? 야, 잘 사대가 잘 맞는다. 맞는다는 거는 뭐 옛날 말이긴 하지만. 네, 옛날 말이죠. 그리고 뭐 기운이 잘 맞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기운 얘기하면은 뭐 제가 무슨 뭐 베이스볼의 샤머니즘 뭐 얘기를 곁들여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케이스들이. 근데 과거에 제가 네. 그 지금 삼성 이진영 타격 코치죠. 현역 시절에 좀 뭐 담당하면서 이제 가까이 자주 볼 때는 경기 전에 제 귀를 만지고 들어가면 안타가 잘 나온다 그래서 귀를 제가 이렇게 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 그 조동찬 수비 코치 네네네. 코치도 제가 그 경기 전에 어렸을 때 네. 조동찬 선수가 뭐 아주 초창기죠. 한창 때. 보면 제가 네. 만나가지고 약간의 의식이 있는 행위가 좀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걸 해주면 그날 한 2안타 3안타 야. 쳐서 저를 막 찾을 때가 있었거든요. 경기 전에. 그런데 박찬호 선수 다음에 만나면은 약간의 터치 아 좋습니다. 스킨십을 한번 해보고 한번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는 예. 이진영 코치랑 그 기억이 있어요. 이진영 코치도 그 KBO 리그에서 꽤 이제 머리가 큰 쪽에 속하잖아요. 아유, 뭐 그렇지. 뭐 순위권 안에 들어갔죠. 네. 예. 이진영 코치의 헬멧이 제 머리에 안 들어가더라는 진짜요? 슬픈. 야. 제가 언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은 거 하나 있어요. 예. 아니 두뇌 용량이 커서 자. 그렇다고 이제 해석이 하면 되죠. 자 어쨌든 야구는 굉장히 징크스 많이 따지는 종목이고요. 오늘 가장 큰 뉴스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예. 좀 초반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제 기아 양현종 투수도 만나보셨다고요. 아, 제가 일요일에 하여튼 저는 하루 가면은 한 뭐 한 달치를 좀 뽑아옵니다. 아, 근데 좋습니다. 그 일요일에 낮 2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원정팀 감독 공식 인터뷰가 12시 반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12시 반 이전부터 양현종 선수가 불펜에서 손에 수건을 걸고 섀도우 피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포효를 해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쓱 이렇게 봤는데 인터뷰가 끝나도록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 제가 수건 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던지는 거. 슬며시 다가갔죠. 이런 훈련이 뭐 정규 시즌 중에는 그러게. 자주 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자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 한 이유가 밸런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은. 오른팔에서 왼팔이 넘어가는 타이밍, 그렇죠. 또 오른발이 나가면서 내딛는 타이밍을 보면서 본인이 공이 없는 상태에 던지는데도 한 번 그 밸런스에서 그 딜리버리를 할 때마다 막 만족하면은 됐어. 그리고 그 반대로 불만족일 때 아니야 하면서 혼잣말로. 예, 그 정도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 훈련하는 동안 살짝 영상도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그게 양현종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기다렸다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좋아지겠지 해서 앉아서 기다려서는 좋아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네, 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여러 좀 뛰었지만 늘 안 좋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뭔가 회복을 하고 길을 찾았대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좀 낮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네. 양현종 선수 역시 그만한 위치에 올라갈 만한 대투수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올라올 거라고 좀 확신을 했습니다. 그날도. 예. 기아는 이제 이번 주에 삼성 LG 만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승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요하죠. 네. 삼성하고 이제 특히 이제 주말 LG전에서 거의 풀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내용이 형성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불펜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펜 얘기를 이범호 감독하고 나눠봤어요. 근데 곽도규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큰 어떻게 이슈였는데 뭐 불펜 이른바 빅4를 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4라면 마무리 정혜영 선수와 네. 전상현 선수, 조상우 선수 그리고 자완 최지민 최지민 선수 선수. 이 선수를 그 승리조죠 이른바. 네. 이거를 사실은 경기 상황 그리고 상대 타선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면서 운영하겠다 했고요. 지금 윤영철 선수가 선발에서 빠져서 맞아요. 엔트리에서 네네. 나갔잖아요. 네네. 이 자리를 임기영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선발은 이제 황동화 선수가 들어가고 임기영 선수가 롱맨이든 좀 유연한 그 타이밍에 그 불펜에서 그
투입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좀 뒤로 밀어놔서 하나 팬들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7연승으로 무시무시하게 달리고 있는 하나 이야기. 특히 하나는 플로리얼이 살아난 것 같아요. 아, 예. 플로리얼이 중요하죠. 2번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2번으로 나오면서 팀 전체의 공격력도 풀리고 플로리얼도 살아나면서 하나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인데 플로리얼 지금 타격 20연전까지 올라왔어요. 맨 밑에 이따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지난주 플로리얼 주간 타율 4할이었고 하나 좀 7연승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7연승도 했지만 7경기, 7경기 연속 선발승을 거뒀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네, 이게 그 팀 역사에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기록이래요. 24년 만에. 24년 전에 과연 누가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기억이 또 어렴풋이 나서 한번 더듬어 봤는데 송진우 선수, 한용덕 선수, 그리고 포크볼의 대가였던 이상목 선수, 그리고 당시에 아기 독수리라고 조규수 선수. 너무 덩치는 아기 독수리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대만큼 나중에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규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 리스. 이 선수들이 당시에 이제 7연속 선발승을 레전드들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희귀한 기록이고요. 하나가 그 시즌 전에 5강 평가를 받았던 거는 무엇보다 선발진이 경쟁력이 있고 막강하다는 시각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외인들이 괜찮고 유현진, 엄상백, 문동주면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폰세 선수가 4승을 이미 거뒀죠. 폰세 좋아요. 그리고 다른 선발 카드들이 정말 안정적인데요. 이게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선발진 하면 떠오르는 시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판타스틱 4. 판타스틱 4. 2016년 두산 베어스 선발진이죠. 당시에 니퍼트 선수가 21승을 했고요. 보우덴 선수가 18승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파 선발이었죠. 장원준 선수와 유희관 선수가 15승씩을 해요. 정말 드림 로테이션이죠. 진짜 좋았죠 그때. 지금 구조상 선발승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투수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시 두산은 야수진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 선발진이 그만큼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지금 단언하고 예견하기는 힘들지만 상대 팀에 주는 위압감은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두산의 판타스틱 4를 넘어서 독수리 오용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 이걸 쓰니까. 엄상백 선수까지 하면 판타스틱 4 독수리 오용제죠. 독수리 오용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진 그 당시에 두산 판타스틱 4 중심이었을 때 평균 자책이 4.11이었어요. 당시에는 완전히 타고 투저 시즌이라. 그렇죠. 그때 공인구 하나로 단일구 쓰기 전이잖아요. 리그 선발 그 평자가 5.29였습니다. 근데 5.29에 비하면은 두산의 그 평균 자책이 선발 평균 자책이 1.18이나 좋았던 거고. 근데 올해 하나 선발진 좀 평균 자체가 3.68인데요. 좀 3위이긴 해요. 그렇지만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좋아지고 있죠. 지금 사실은 7연승 하는 동안에 하나 평균 자책이 1.98이었어요. 이건 선발 아니고 이제 전체 팀 평균 자책이 1.98이었는데 이때 1등이 아닙니다. 1.98인데도 1등이 아니에요. KT가 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자책이 팀 평균 자책이 1.6이에요. 근데 하나는 7연승, KT는 1.62를 가지고도 4승 3패. 요게 보면 이제 하나가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6위간 7연승 하는 동안 팀 타율이 3할 2푼 3리거든요. 대단한 3할 2푼 3리. 아니 팀 평균 자책이 1.98이고 팀 타율이 3할 2푼 3리면 이겨야죠. 한 열흘 전만 해도 좀 꾸기 어렸던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관계자, 두산 관계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달라진 분위기 얘기를 들었는데 달라진 분위기보다 그 초반에 힘들었을 때 어땠는지를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팀 타율이 1할 6푼대였잖아요. 그렇죠. 팀 타율이. 그래서 그때 팀 분위기 정말 김민호 코치는 정말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시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팀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아니 야구를 이제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다들
야구가 팀 타율이 1할 6푼으로 시즌이 끝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아무리 못 쳐도 2할 4푼은 예. 나오는 게 원래 야구라는 종목이고 이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평균으로 수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타격은 올라온다. 팀 타율 144경기에서 1할 6분 뛰면은 사실은 문 닫아야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 팀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팀 타율이 2할 4푼 정도 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점수가 안 나고 연패를 하고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팀 타율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고 그게 올라오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투수력과 딱 맞닿아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어쨌건 잘 버텼던 게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믿고 있었던 과정 중에 하나는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마무리 때부터 훈련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준비도 그렇죠. 많이 했고 예. 마무리 스프링 캠프 이후에 오면서 했던 훈련량이 언젠간 돌아올 거다. 요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으면서 온다 했을 때 딱 잡고 치고 올라왔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경기 모두 연속 선발승이었잖아요. 예. 이러면서 팀이 크게 무리하지 않은 가운데 연승을 이어갔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크지 않을 네. 것 같다. 사실 연승 다음에 오는 후유증이라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염경엽 감독도 이 퇴장을 좀 감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모를 연승 후유증. 그러니까 연승 후유증이라는 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 너무 잘 되네.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좀 풀어지는 예. 요런 거를 붙잡는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화도 워낙 김경건도 베테랑이니까 방심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으로 이제 네. 김경문 감독도 연승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LG도 초반에 상승세를 막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뭐 지난번 저희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그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다른 팀들이 굉장히 좀 경계를 했거든요. 지금 선발진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점차 뭐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용균 기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투수진이만 좀 디테일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야수진에서 네네네. 뭐 도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도로 1등이에요 지금 예,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조화롭게 형성이 되면은 그 144경기 그 큰 수의 법칙 거기서 이제 네네. 그 뭐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수학이죠 수학. 아 예. 네. 가끔 보면 참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요. 예. 아니, 큰 수의 법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팀 전체적으로 예. 오늘 뭐 큰 머리, 큰 수, 큰 게 많이 나오네요. 예. 머리는 또 제가 굉장히 오늘 일단 재보고 싶어요. 이용균 기자 헤드 사이즈. 예. 노시원 선수가 도루 4개나 했어요. 예. 하나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네. 느낌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하죠. 빨리 네, 좀 최강 올패 줄자로 재보고. 앞으로 재밌는 얘기, 깊이 있는 얘기. 그 머리 얘기, 귓볼 얘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거 좋아하시나?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전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